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저와 공부한 내용들을 최대한 응용해서 그 이해하기 어렵다는 수변전실의 GPT 보호 회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듯 델타에서 공급받는 즉 고압 비접지 계통에서는 일선 지락 사고 시 고장 전류의 검출이 어려워서 GPT와 SGR 등으로 보호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왜 하필 일선 지락 사고냐고 물으신다면 과거와 달리 계통이나 부하의 복합화와 다변화 그리고 부하들의 증가에 따라 일선 지락 사고만큼 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비접시 계통에서는 고장 전류의 검출이 어려운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앞전에 올려드린 3상 중 한 상만 0V가 뜹니다 영상을 위에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재나 인터넷에 흔하게 보이는 이 회로도만 봐서는 이 GPT 보호 회로가 당최 무슨 말인지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혁명이 강력 추천하는 GPT의 보호 회로의 이해를 위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 제가 1부와 2부로 강의를 나눠서 준비를 좀 했고요. 첫 번째는 제가 GPT 보호 회로 이해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GPT 보호 회로의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실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같이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일선지락 시 GPT 3차 전압의 변화를 우리가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일선지락 시 SGR 동작 원리를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외로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기본 지식입니다. 계통전압이 6600V나 되는 고압 비접시 계통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선간 전압은 당연히 6600V이겠고요. 각 선로와 대지와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의의 활선 전로와 대지 간에는 용량성 결합에 의한 대지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세 개의 커패시터 부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중성점이 있는 Y결선된 평형 삼상 부하의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각 선로의 대지전압은 우리가 시험 칠 때 외웠듯이 당연히 선간전압 나누기 루트 3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통의 선간전압은 델타 결선에 의해 6600, 6600, 그리고 6600V이겠고 각 선로의 대지전압은 루트 3분의 6600V가 됩니다. 자, 이때 예를 들면 세 개의 활선 선로 중 우리가 만약에 T선에서 이 T선로에서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각 선로의 대지전압은 어떻게 변화한다고 했나요? 자, 이것도 배웠었죠. 먼저 T선에 지락이 발생하면 T선의 대지전압은 그 즉시 0V가 되고 T선의 대지 정전 용량은 이 새로운 한 가닥 지락선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므로 우리가 무시를 해도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선 중 R선의 대지전압은 당연히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선간전압이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S선의 대지전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선간전압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즉 지락이 안 난 R선과 S선의 대지전압이 루트 3배만큼 상승한 겁니다. 지락사고가 나기 전 정상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각 선로의 대지전압이 선간전압 나누기 루트 3인 220V였잖아요. 그런데 이 지락사고 하나 때문에 나머지 두 선의 대지전압이 어떻게 됐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압 계통도 똑같겠습니다. 지락이 발생한 T선의 대지전압은 그 즉시 0V가 되고 나머지 두 선인 S선과 R선은 루트 3배 올라간 얼마요?
6600V가 걸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 GPT 보호 회로를 실무 현장을 함께 보면서 같이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비접시 계통에서는 지락 전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델타를 중간에 중성점이 있는 Y로 우리가 살짝 바꿔가지고 지락 전류가 검출되는 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Y의 조합은 단상,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라는 이름도 길다. 이 GPT 세대로 만들게 됩니다. 크게 한번 봐볼까요? 정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위의 단자가 1차이고요. 왼쪽 단자가 2차, 그리고 오른쪽이 3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명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영어로 primary, 그리고 secondary, 그리고 tertiary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각 1차, 2차, 그리고 3차라는 뜻이고, 따라서 PTB가 1차는 루트 3분의 6600, 2차가 루트 3분의 110, 3차는 3분의 190V가 되겠습니다. 자, 이 GPT 내부 회로 보시면 사실 변압기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1차에는 대문자로 U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부분인데 이 U하고 GPT 뒷면에 있는 배꼽 접지인 V가 1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자, 여기 보세요. 알파벳 소문자로 U, V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2차 권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는 여기 알파벳 소문자로 A, B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A, B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 3분의 190V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GPT 1차부터 우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TB 1차에는 루트 3분의 6600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1차 코일에 단순히 루트 3분의 6600 전압이 걸리게 우리가 결선만 해주면 돼요. 뭐 Y에서 선간전압이 어쩌고 대지전압이 어쩌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먼저 GPT 정면에 이 대문자 U 부분하고 뒷면에 배꼽 단자인 V가 어디에 해당해요? 이 한 개의 GPT 1차 코일 권선의 머리와 꼬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U 단자에 단순히 고압 케이블 하나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V 배꼽 단자에 촉지 연결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계통의 대지전압인 루트 3분의 6600이 걸리겠죠. 자, 따라서 나머지 두 대의 GPT 1차 결선도 똑같겠죠. 각 U 단자에 나머지 고압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V 배꼽 단자는 서로 이렇게 접지를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접지는 서로 공유를 하니까 세 개 GPT V 단자들을 모두 묶어주면 나머지 두 대 GPT 1차에도 자연스럽게 결국 루트 3분의 6600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는 단순한 뭐예요? Y결선이죠. 보세요. 각 고압 케이블이 각 GPT 1차의 퓨즈를 통해서 접속이 되어 있고요. 뒤에 배꼽 접지들은 중성점과 같이 한꺼번에 묶여 접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낫겠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같이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통은 지금 고압 6600V인 비접시 계통인데요. 저 뒤에 보시면 지금 GPT 뒤에 보이는 고압 부스바가 보이시죠? RSD 순서대로. 자, 그리고 이 고압 부스바에서 굵은 선선을 이용해서 지금 각 단상 PT 위에 지금 이렇게 퓨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각 GPT 뒤에 있는 배꼽 단자에서 모두 접지로 갔습니다. GPT 결선 뒷모습은 수변전 설비 처음 들어와서 고압전기 넣기 전에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세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자,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계통은 죽어있기 때문에 제가 만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명판이 적혀 있죠. 그래서 보시면 primary, 자, 이거는 1차 권선이 루트 3분의 6600V, 즉 이게 1차 권선이죠. 자, 부스바에서 온 게 1차 권선, 그리고 아까 배꼽 접지로 가는 게 바로 대지전압이 걸린 거죠. 즉 이 계통의
6600V 개통, 즉 성간전압에서 뭐예요? 대지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6600 나누기 루트 3V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 루트 3분의 6600V 이 전격 전압을 걸어주시면 자동으로 이 2차 그리고 3차, 즉 2차 세컨더리에 바로 루트 3분의 110V가 여기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파벳으로 U하고 V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루트 3분의 110V가 걸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tertiary, 즉 3차, 바로 이 권선이죠. 얘네죠. 바로 여기 알파벳으로 작은 글씨로 A, B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3차 권선에 여기 몇 볼트가 걸려요? 3분의 190V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뭐예요? 3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2차와 그리고 3차 결선을 해볼 건데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GPT는 1차가 루트 3분의 6600, 2차가 루트 3분의 110, 3차가 3분의 190V인 GPT예요. 자, 2차, 3차의 생산 전압비는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옵션. 무슨 말이냐면 주문자 요청에 따라 2차가 루트 3분의 190, 즉 110이 될 수도 있고 3차가 3분의 110,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이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원리를 먼저 이해하세요. 그리고 기사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2차나 3차가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GPT입니다 라는 설명 하나도 없이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이렇게 하시면 수험생 분들이 당연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죠. 어떤 책에는 2차가 루트 3분의 110이라고 하고 또 어떤 책에는 그냥 110이라고도 하고, 물론 둘 다 맞는 얘기겠지만 GPT의 PTB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시를 해주셔야죠. 실기시험에 GPT의 PTB 자체를 시험 문제로 내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왜?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주문 생산 전압비이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튼 우리는 1차가 루트 3분의 6600이니까 2차는 자동적으로 하나의 코일 권선이 루트 3분의 110이 걸리게 됩니다. 2차를 결선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적절히 결선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GPT 2차의 용도는 전압계나 전력계 또는 XG팜 같은 디지털 계전기에 우리가 전압 요소를 공급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으므로 2차 역시 이렇게 Y로 결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GPT 3차 권선은 이런 식으로 밥 먹다가 옆구리 터진 애매한 델타 결선으로 결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열려있는 델타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픈 델타라고 부릅니다.